영향을 미치나요? 아 그렇죠. 이제 국내 상황은 항상 이민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국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사정이 나쁜데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 특히 뭐 취업 이민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보면은 당장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지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미국 내에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취업 이민으로 사람들을 또 많이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라는 것이 사실 메인이고 네네. 거기에 대한 이슈로 따라올 수 있는 게 사실 이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요소들, 특별히 뭐 경제적인 게 사실 이민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아. 뭐 어느 정당이 집권했느냐도 사실 중요하죠. 네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아.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사정이 좋아서 이제 네. 잡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민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한 20년간 가장 이민 상태가 그 이민 프로세싱하기가 좋았던 시절이 사실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아, 경제 상황이 그래도 괜찮았을 때. 그렇죠.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죠. 아. 그럼 내가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네. 남의 나라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좀 이민 상황도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예,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이제 취업 이민이 굉장히 아. 민감한 이슈가 되겠죠. 네네. 지금 또 올해 잠깐 반짝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우리가 흔히 코비드 19 호황이라고도 뭐 우스갯소리로 네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 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뭐 갑자기 긴축 정책이 실시가 되고 돈을 이제 정부가 걷어들이기 시작한 현상이 돌아와서 막 금리가 올라가고 회사들이 망하면서 일자리가 주는 상황이 만약에 들어온다. 네. 많은 회사들이 망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자비 부족한데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아. 특히 이제 노동청 같은 경우 이제 취업 이민은 네. 크게 이제 노동청에서 우리가 흔히 알려진 펌이라는 과정하고 펌 시스템을 통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이민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펌하고 관련된 이 노동청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노동청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네.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H1B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데리고 오려면 하이 페잉 잡 네. 월급을 많이 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 그 적정 임금을 결정해 줄 때도 이제 굉장히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모두.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상황과 이민이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투쟁도 있고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큰 거죠. 그게 네. 이민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아무래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최근에 취업 이민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 3순위 비숙련 취업 이민 관련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달 그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영주권 문호를 제가 간단하게 시간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6월 10일인데 벌써 7월 달 영주권 그 쿼터가 나왔습니다. 네, 문호가요. 네. 문호 상태가. 근데 잘 알려진 대로 지난 5월 중순경에 그 지금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취업 이민 3순위에서 비숙련의 우선 일자가 3년 후퇴했습니다. 약 3년 정도. 아, 지금까지는 오픈 상태였거든요. 네. 거의 완전히 오픈 상태 유지한 게 꽤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말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2021년 말인가 중순인가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확실한 거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였고 2021년에도 사실상 거의 계속 오픈 상태였습니다. 네네. 전체 통틀어서 상당 기간 1년 이상 거의 2년은 아니지만 1년 이상 1년 반 이상을 계속 오픈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일단 이제 3순위 중에서도 학사와 그 2년 경력자 2년 이상 경력자 스킬드 워커라고 그러죠. 네. 숙련공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똑같이 6월 7월도
계속 이제 오픈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3순위 비숙련집만 지금 문호가 3년 뒤로 후퇴한 건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니까 변호사님 저기 보니까 승인 가능일은 2019년 5월 8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날 또는 그 5월 8일 2019년 5월 8일보다 더 먼저 earlier 아, 예 펌을 우선 일자라고 그러는데 펌 날짜가 네. 그 priority date라는 것이 펌 LC를 파일한 날짜가 나의 우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9년 5월 8일 또는 그 전에 네. 펌을 파일하신 분들 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은 승인이 가능한 날짜입니다. 음. 승인 가능일이 2019년 5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사가 다 485라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서를 다 접수를 하고 심사 중인데 모든 게 문제 없다고 이민관이 판단을 하면은 딱 그 케이스 날짜를 봤을 때 2019년 5월 8일 날 또는 그 이전에 펌을 파일해서 우선 일자가 그 이상이 되면은 영주권자 그 영주권을 승인을 딱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 2020년에 펌을 넣으셨다 그러면 이제 네. 이민 심사관이 부지런히 다 케이스를 리뷰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영주권을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이후- 아니니까. 이전이 아니니까요. 아.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접수 가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I485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그 날짜에 맞춰서 I485를 넣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행히 그래도 I485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리고 자꾸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또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날짜는 분명 맞습니다. 우선 일자가 후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 가능일이 2019년 5월 8일 또는 그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또 발표가 됐고요. 네. 근데 I485를 접수하는 게 국무부에서 발표한 비자 블레틴 안에 있는 날짜만 오픈되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USCIS가 받아줄지 말지는 또 자기 소관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자 블레틴이라는 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자기네들이 그 비자 숫자를 관리하면서 국무부가 발표하는 거고 네. 국무부는 이민국과는 완전 별개로 이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죠. 네. 완전히. 네. 근데 이제 이민국에서도 그러면 내가 받아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레파일링 차트를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6월, 요번 6월이나 7월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무부에서는 I485가 접수 가능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우리 USCIS 입장은 안 받아주는 겁니다. 6월, 7월까지. 그러면 나의 우선 일자가 2019년 5월 8일 이전이어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8월 달에는 또 이민국이 오케이 그러면은 USCIS도 국무부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그 접수 가능일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 7월 달까지만 아니라고 나온 거죠. 지금 7월 발표를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네, 나누고 6월, 있는 7월. 거고. 아직까지 6월입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발표를 해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USCIS에서 발표하는 파일링 차트도 자세히 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일 만약에 이제 비숙련으로 영주권 3순위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펌 LC가 승인이 되었다. 네. 그러면 5월 31일 전까지는 바로 I140이라는 고용주의 초청장하고 나의 영주권 신청서가 동시 접수가 되셨죠. I485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6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I140이라고 그래서 고용주의 이미그레이션 패티션 초청장만 먼저 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나의 우선 일자가 이제 오늘은 이제 7월까지는 2019년 5월 8일이죠. 네. 그럼 다음 달은 뭐 7월 8일 되고 2020년 7월 8일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 후퇴가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항상 이랬습니다. 비자 쿼터가 이제 또 남고 많이 처리가 되는 새 회계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또 가을 지나면은 또 오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비자 쿼터가 이제 새로 생기고 그러면은요. 그럼 새 회계연도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시작이죠. 그럼 지금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쿼터가 많이 차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비숙련공이 그 레이버 포스 쇼리지 때문에 네. 신청자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처리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숙련은 쿼터가 10,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딴 거는 거의 다 3만 개를 육박하는데 숫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소진된 걸 수도 있고 네. 또 새 쿼터가 나오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처리가 빨리 되면서 이게 또
케이스 적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여기 묶인 겁니다. 아. 신청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럼 10월에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되면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과거의 선례를 보면 항상 한 10월 달쯤에 많이 열렸거든요. 아 그래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은 이제 네. 묵은 케이스도 빨리빨리 9월 달에 처리하고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새 컬러로 이제 비자 만개가 또 프레시하게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세하게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네. 막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추이를 자세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동안 이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하는 게 참 좋은 시기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이 좀 그랬고 사실은 네. 2015년부터도 그랬습니다. 아. 2015년, 16년은 이제 아직도 그 오바마 뭐 대통령 기간 내내 미국의 경기가 나빴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절도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숙련 자체를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쿼터가 많이 남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2기부터는 갑자기 또 비숙련이 승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쓴 게 이제 닭공장이 그 케이스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간병인 심지어는 뭐 피자헛 같은 데서는 이렇게 뭐 떡반 그 뭐죠 피자 이렇게 크러스트 반죽하는 사람 이제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제 쿼터가 남으니까 네.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동안 조금 바이든 행정부 출연과 함께 조금 노조랑 친하니까요 민주당이 네네. 민주당이 들어오면 조금 이제 그 노동청은 항상 좀 어려워집니다. 펌이나 LC 같은 거는. 아, 그러면서 2021년에 잠시 좀 어려워지다가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네. 22년 들어오면서 조금 비숙련이 좀 나은 상태가 됐었었죠 한동안. 네네. 그러다 갑자기 지난 주 이제 신청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또 오픈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네.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3년 후퇴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아니, 깜짝 분들도 놀라지 많이 마시고요. 계신데. 한번 10월 달에 가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요. 또 네. 금방 오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인 거죠?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지만 USCIS가 받아주지는 않죠. 아, 네, 회사표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의 영주권 문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알고 싶으신 게 취업이민 3순위거든요. 네, 오픈되어 있는지. 네. 뭐 6월하고 마찬가지로 3순위 학사 그리고 숙련공은 현재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펌이 이제 승인이 나시게 되면 펌 LC가 승인이 나시게 되면은 3순위 학사와 그리고 그다음에 3순위 숙련공에 한해서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세요. 140, 485.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 이제 초청장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 7월에 문호 봤을 때 크게 변한 거는 3순위 비숙련 취업 이민 말고는 그렇죠. 다 이제 6월에 비슷하네요. 이어서 똑같이 변한 상태가 유지되고 네. 5월 8일 2019년 5월 8일 그 프라이어리티 데이트가 전혀 무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민권 신청하는 분들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네네. 원래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할 때 이름을 한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 리걸 다큐멘트, 그러니까 법률적인 이제 서류 안에서 내 이름이 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기회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뭐 자기 이제 한국 이름에다가 영어 이름을 많이 덧붙이죠. 그렇죠. 뭐 스티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데이빗,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자동으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게 됐어요. 원래 이름 변경이기 때문에 미 연방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민국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 시민권 증서를 나눠줄 때 같이 붙여서 줬었거든요. 네네. 작년까지. 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코트가 자동으로 이제 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좀 수고를 덜려고 그렇게 한 것도 같긴 합니다. 이제 법원 가서 당신들이 직접 해야 되고 그 판사가 와서 하는 주디셜 세레머니 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거기 가야 되고 네. 이름을 안 바뀌어오는 경우에는 거의 매일매일 있는 선서식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잡히는 그냥 금방 선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름을 안 바꾸는 경우 네네. 그렇게 나눴다가 또 올해 초에는 완전히 우리 안 바꿔주니까 시민권 받고 나서 법원 가서 당신이 알아서 바꾸라는 식으로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요. 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바꾸는 그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21살이 넘었는데 이제 저 시민권을 빨리 따야 된다. 내 부모님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에 주디셜 세레머니를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냥 이름 안 바꾸고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 주디셜 세레머니라는 것 자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바꿔주는 걸로 2월달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도 예외적으로 바꿔주는 경우가요. 네. 그 결혼을 통해서 성이 바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다 남편 성을 따라서 그 네. 경우는 메리지 서티피스를 가져가시면은 다른 이 네임 체인지 페티션 없이 그냥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라스트 네임만 바꿔주는 거예요? 라스트 네임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죠. 결혼 합당한 이유, 결혼을 통해서 바뀌었다. 아, 그러면 원래 시민권이 신청서 작성할 때 이름 바꿀 거냐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항목이 있어도 인터뷰 갔을 때 안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 그럼 예스로 하고 갔어도 갔어도 이거 안 불가능해. 바꿔줘요. 네. 인터뷰 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인터뷰 때 알려줘. 근데 공식적으로 이름 변경 불가능하다 이런 뭐 공지가 나왔었나요? 공지까지 그렇죠. 편지를 다 받았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빠서 못 해주니까 네네.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법원 가셔서 바꾸시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그거는 이름 알 변경 수가 안 없죠. 아, 이름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법원 가서 이름 개인적으로 바꾸려면 돈도 많이 그렇게 내야 되고.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네네, 없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시민권 신청할 때 지금 이름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최근 동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안 돼, 아예 안 돼요. 아, 네네,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이름을 덧붙이고 싶으신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디셜 세레머니가 없습니다. 네. 그럼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 성 따라가실 분들은 혼인 혼인관계 증명으로 네. 이름 변경된 거죠. 그 아래 보셔야죠. 네, 접수 혼인 관계 증명서를 꼭 지참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또 시민권 관련해서 특별한 동향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동향은 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요. 조금 네. 이제 전반적으로 관대해진 게 맞습니다. 음, 이제 특히 이제 많이 관대해진 것이 이제 영어를 좀 못하면은 영어 스피킹하고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 경우에는 많이 막 그냥 떨어뜨렸거든요. 네네. 영어가 읽기 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더스탠딩하고 스피킹 항목도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영어를 잘 못해도 이렇게 조금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아,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리는데 붙여줄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모르면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못 알아들으면 그냥 언더스탠딩 안 된다고 떨어뜨리는 경우 많았습니다. 좀 오. 아주 수직하게 하는 경우. 네네. 그리고 영어도 못한다고 그러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래서 막 의뢰인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네. 조금 못해도 이제 조금 답을 유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관대한 경향이 생긴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는데도 잘 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네네. 여전히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예, 철저하다는 그렇죠. 거. 철저하죠. 네. 그러니까 법원의 공식적인 서류로 네. 리걸 다큐멘트로 그 케이스 자체가 어떻게 종결됐는지를 명확하게 이민관한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벌금을 받았으면은 네. 벌금을 완납하셨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를 이수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클래스를 이수하셨고 네. 프로베이션을 받으셨으면 프로베이션을 잘 마쳤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예를 들면 형을 받았으면 형을 다 살고 나오셨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어야 시민권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범죄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서류 준비를 서류 무엇보다 정보를 철저하게 철저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전문가랑 같이 그 시민권 지원서를 낼 때 네.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아, 네. 또 시민권 관련 동향이 있나요? 그리고 여전히 프로디 관련해서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 프로디 관련해서 내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꾸들 물어보세요. 누가 됐다, 누가 몇 개 됐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 100개에서 한 몇 개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전반적인 경향은 왜냐하면 제가 5월 마지막 주에도 그 인터뷰를 가서 제가 이민관이랑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이제 그 이민관이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그 학교 자체가 아직 프로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영주권을 줄 수 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민관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매일매일 심사하는 이민관한테.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떤 경로로 그렇게 받으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승인이 났다 그러면서 자꾸 무책임하게 웹사이트에 올리시면서 이제 거절될 수 있는데 학교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이제 분명 굉장히 프로디 같은 경우는 등록 기간이 길면 불리한데도 네. 자꾸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좀 동향을 조금 지켜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지만 막 완전히 접수를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네. 601 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내가 잘못한 사실, 범죄 사실 또는 내가 뭐
이렇게 공범 관계로 있는 그런 프로디 학교에 관련이 있다든지 해서 나의 롱도잉 잘못한 거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면책 네. 책임을 면제받는 네. 601을 염두에 두신 경우라면은 물론 이제 접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꼭 따셔야 되는 경우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디 관련자들은.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누구는 됐다더라, 뭐 나는 되더라, 뭐 이렇게 그냥 소문으로만 보시고 좀 섣부르게 하시기에는 좀 위험 수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스의 다수는 거절되고 있거든요. 네, 네. 3월, 4월에도 꾸준히 거절 사례를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단 워낙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딴 데서 거절되시고서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경향은 똑같이 이렇게 거절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망적인 거는 법원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서 네. 법원에서 네. 이민국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일단은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이민 사기의 공범이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습니다. 모든 입증 책임은 네.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소명할 게 있지만 정부가 만약에 완전 100% 입증을 못하면은 케이스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원 같은 데서도 이제 막 학교를 정말 다녔는데도 거절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네. 그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들이 자꾸 판례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막 적극적으로 막 신청을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1 면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자제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취업 이민 동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 3순위 비숙련 취업 이민은 3년 후퇴했다. 이 네.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움직임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직도 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여전히 그 적정 임금을 정하는 그 프리벨링 웨이지 디터미네이션의 경우는 네. 여전히 지금 6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6개월 전후가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펌 자체도 지금 만약에 오디시 없는 경우도 6개월 이상 아, 기간이 어디 소요되고 있습니다. 없어도요? 오디시 없어도 6개월 이상 네.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까지 포함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지금 14개월이 걸리니까 네. 노동청 기간도 상당히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의 개선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네. 프리벨링 웨이지 같은 것도 뭐 8개월까지 갔었거든요. 긴 거는 8개월 20일 이렇게 갔었는데 그건 조금 줄었는데 여전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지원자가 적으니까 네. 이 프리벨링 웨이지라는 것이 6개월까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2개월 전후로 다 결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펌 자체도 뭐 3개월, 6개월 만에 되는 게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일단은 뭐 빨리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I140 같은 경우는 뭐 16개월까지도 17개월까지도 걸리니까요. 한 작년 재작년 2020년 정도에 파일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근데 이 I140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너무 비쌉니다. 2,500불 아유. 값이 올라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파일할 당시에는 한 6에서 9개월이면 그걸 하지 않아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파일하시는 분들은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 I140 처리에 대해서는 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485 승인도 지금 대충 막 보면은 한 14개월에서 30개월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청 과정이랑 이민국 과정 다 오래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다 공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제 그거하고 뭐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I765 같이 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나서 노동 허가증을 받는 기간도 뭐 지금 1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오디도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네. 오디시 조금 저희 사무실에 체감 온도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조금 오디시 좀 줄었습니다. 아, 진짜 희망적이네요. 왜냐하면 그 워크포스 쇼리지가 그 노동력 부족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경제적인 상황하고 다 연관이 돼 있죠. 취업 많이 이민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종교 이민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종교 이민이 근데 이게 저희 사무실의 단발적인 건지 어떤지는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가장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종교 이민을 신청하신 목사님 경우 I360이라고 그래서 네. 그 종교 이민 청원서인데요. 네. 종교 이민은 반드시 청원서가 먼저 승인이 나고 나서야 I485를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년 6개월까지도 걸렸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2년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네. 그런데 최근에 I360 승인이
1년 6개월도 아니고 4개월 만에 승인 난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 거가 맞죠. 모든 건 네, 다 네. 맞는데 이게 좋은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런 예, 추세였으면. 케이스가 좀 승인이 더 나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교 이민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렇죠. 지난 한 2021년부터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취업 2순위로 그냥 돌리는 방법도 그런 많이 그렇죠. 택했었잖아요. 2순위로도 많이 가셨었어요. 아, 근데 4개월 만에 갑자기 청원서가 그렇죠. 승인됐다는 이것이 거는. 좋은 앞으로 있을 좋을 일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교 이민도 그러면 좀 고민, 내가 취업 이민 2순위 할까 아니면은 종교 이민 할까 좀 고민하셨던 그런 목회자분들은 이 좋은 소식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예, 조금만 이제 케이스가 네. 승인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민 관련 소식들 알려주셨는데요. 네. 좀 각자가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가능하면 이제 넓게 네. 얕게라도 넓게 광범위하게 많이 좀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네. 또 이민법 관련해서 각자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맞습니다. 꼭 전문가랑 상담을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도 네. 미리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종교 이민을 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알비자로 많이 계시다가 네네. 종교 비자로 있다가 종교 이민으로 넘어가시는데 네. 그 이제 그 종교 이민의 리퀘어먼트가 2년 심우 기록입니다. 음. 2년 동안 심우 기록인데 그것이 풀타임이어야 되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는요. 근데 이제 신청하실 때 그거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교회 재정 상태 같은 거만 보시고서 이제 파타임으로 써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고 이제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랑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예, 상의하시고 맞습니다. 진행하시는 게 가장 특히 중요할 이제 또 것 이제 같습니다. 이슈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뭐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렇고 시민권뿐만 아니고 네, 영주권 네. 신청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전에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는 네. 이민관이 이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참 한없이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질문이 안 나오게 그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소명을 해서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경찰 리포트를 띄워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10몇 년 전에 경찰이 그 리포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미리 잘 상담을 하시고 정황을 설명을 잘 하시고 내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범죄 기록과 관련했을 경우는 항상 네, 맞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자, 다양한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LA에는 3600유시어 1227호고요.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6281 비치 블루바드 300호인데요. 전화번호는 714-522-5220 714-522-5220입니다. 네,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정말 친절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민 소식 알려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